최근 캄보디아 시아누쿠빌과 프놈펜 등지에서 고수익 일자리로 한국인을 위인해 감금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토 같은 범죄에 강제로 동원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도 급증하고 있고 대학생이 현지 스캠센터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해 사망하기까지 하는 참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명백한 국제 인신매매 범죄, 그리고 대한민국 법으로도 처벌 가능한 국외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퇴하 수원분사무소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캄보디아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해서 가담자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실제로 어떤 죄로 어떤 형량으로 처벌받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을 팔아넘기거나 보이스피싱, 불법 토토 등의 강제로 일하게 만든 조직원들은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서 내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약취유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행이나 간음,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력 착취나 성적 착취와 같은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약취 유인한 사람을 살해하게 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수로 약취 유인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범죄는 인신매매죄인데요. 사람을 사고판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력 착취나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2년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피해자를 살해까지 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실수로라도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범죄는 감금, 폭행, 협박 등인데요. 이 중에서 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감금하게 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형량에서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이렇게 감금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라도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캄보디아 스캠센터처럼 여권을 빼앗고 사람을 감금하는 것은 명백하게 감금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기죄가 고려될 건데요. 타인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 운영자는 5년에서 10년형, 단순 종사자도 2년에서 5년형, 이렇게 많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문제가 되는데요. 도박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오프라인 도박장이 아니라 온라인 도박, 토토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한 경우에는 형량이 늘어나는데요. 이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 말고도 또 고려될 수 있는 게 범죄단체인데요.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 등이 문제가 됩니다. 이 범죄는 중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활동한 경우에는 각 죄로 처벌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범죄 외에도 가입, 활동, 조직 등으로 별도로 처벌되기 때문에 형량이 대폭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캄보디아에서 대학생을 유인하고 납치 감금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캄보디아 스캠 센터 사건을 변호사가 봤을 때는 인신매매, 감금, 사기 등의 범죄들이 모두 적용될 수가 있고, 이러한 범죄들이 모두 처벌되게 된다면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단순 가담한 자들도 5년에서 10년형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스캠 센터에 계셨던 분들 중에 나는 피해자에 불과하고 너무 억울하다, 나는 감금돼서 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당해서 억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약을 투약당해서 심신이 미약한 상황에서 강제로 노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형법상 강요된 행위나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를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일한 원인이 강요된 행위였다거나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은 피해자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고,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캄보디아 사태에 관련된 사람들이 실제 사건을 대응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결정하시기 전에 여러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인신매매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확한 사실관계 제공.
본인이 강요받은 상황, 감금 여부, 지시받은 내용들을 세세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최근 캄보디아 사건처럼 피해자이면서 일부 가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금 폭행당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을 도운 경우라면 어쩔 수 없었다라는 표현은요,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불법 행위임을 알고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람들이 모두 처벌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과연 단순히 고수익 알바로 알고 갔을지, 또는 일부라도 불법, 예컨대 토토 사이트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어디까지 알고 갔을지가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될지 가해자가 될지를 가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법적 보호를 모색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정부 기관이나 관공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에는 국외범죄 수사 절차와 송환 이후 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를 확인하고 선임하셔야 합니다. 가담자든 피해자든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들은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범죄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고 직접적인 물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선임하셔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진술을 하시거나 무조건 몰랐다는 식으로 일관하시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분명히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라면 지금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해외 취업이나 투자 제안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더 많은 형사사건의 실제 사례와 법적 조언은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 수원분사무소 이호석 변호사였습니다.